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8월 10일 개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원래 개통을 할 예정이었는데 좀 미루어지면서 이제 다음 달인 8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잠실에서부터 별내까지 27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제 지하철 노선 중에서도 서울로 직결하는 노선들을 제가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호선 별내선이 그러한 노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을 한번 보게 된다면 별내역에서부터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그리고 암사역사공원역을 지나서 암사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별내역에서 이제 잠실까지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가는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 지역들의 아파트들 중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면은 이제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이 노선도를 살펴보시면은 이 별내역이 지금 보이고요. 이 별내역이 연결이 되면서 암사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실역까지 논스톱으로 한 번에 직결하게 되고요. 잠실에서부터 이제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한 번만 환승을 하게 되면은 좋아집니다. 이제 강남이라든가 삼성 같은 핵심적인 그런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호선 연장 구간들 중에 별내부터 암사역까지 구간들 중에 아파트의 가격이 좀 떨어진 곳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호선 연장 개통 주변 하락 아파트 3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본다면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준공은 2018년도에 준공을 한 아파트이고 168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요. 다산 진건지구하고 지금지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진건지구가 다산역이 생기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의 위치이고요. 이제 다산역이 생기는 위치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초품화의 아파트입니다.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현대 아울렛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도보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산역이 생기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중에 하락의 폭이 큰 아파트들, 그리고 실제로 이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전세가의 상승은 또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8호선 개통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역세권 아파트들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 같은 경우에 1685세대 24평형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21년 10월에 8억 9천만 원까지 20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동산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들의 상승폭이 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024년 6월 17일에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1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2억 4천만 원이 하락을 했고요. 26%가 하락한 가격인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조금 상승을 하면서 이 가격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의 가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최고점이었던 8억 9천만 원을 찍고 하락한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억 5천만 원까지 1층이 거래가 되고 하락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7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결 노선들의 역사가 생기는 아파트들, 그리고 가격의 하락폭이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은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기 생긴 다음에 또 어떠한 변동률이 생기는지, 가격의 변동폭이 얼마나 또 이루어지는지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된다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임박 해가지고 구리와 다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별내역에서 암사까지의 위치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별내와 잠실을 잇는 8호선의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준시축의 아파트이지만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 역사가 생기는 곳들의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거주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인데요. 기본 정보를 살펴보게 된다면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96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1408세대의 16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구리시에 이제 위치를 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이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지 않기 때문에 개발의 한계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제 8호선 연장선이 구리역에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여기에 또 새로운 역사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8호선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고 8호선이 훨씬 생기기 전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 이 구리 지역의 아파트를 이제 추천한 영상이 비공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구리시에 있는 인창 4단지 주공 아파트도 가격의 하락폭이 크고요.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제 8호선이 연장 개통이 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1408세대 24평형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6억 7천만원까지 14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7월 8일에는 이제 4억 9,500만원의 6층이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 대비 1억 8천만원 하락한 26%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되었어요.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넘게까지 거래가 됐던 아파트의 가격이 5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4억 9,500만 원까지 하락되어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의 노후 아파트로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기본 정보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이제 건축이 된 아파트로서 3226세대 40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제 5호선 명일역이 보이고요. 명일역하고 바로 인근에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5호선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지만은 이 암사역에서 연결이 되는 별내선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바로 인근에 새로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 8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지의 대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의 하락폭도 크지만은 다음 달에 이제 개통을 하고 있는 이런 호재들 반영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2021년 7월 달에 16억 4,500만원의 거래가 21층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월 18일에 12억 8,500만원 9층이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대비는 3억 6천만원이 하락해서 21%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이제 신규 역사가 생기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면은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가격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16억 원까지 갔던 아파트의 가격이 13억 원, 14억 원까지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13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이 정도면 살만하네, 청약 쪽도 기웃기웃, 요즘엔 신축 말고 이것이 대세다. 이제 준신축이나 구축이 이제 대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의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같은 경우 준공 16년차 아파트로 인근의 준공 5년차인 신축인 레미안 솔베뉴보다도 집값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신축의 고분양가 물량들이 너무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반영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준신축 또는 구축의 아파트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8호선의 연장 개통 호재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8호선이 개통을 다음 달에 앞둔 만큼 이 아파트들 그리고 주변에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역사가 새로 생기는 곳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월판선 대폭락 아파트 3곳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판선의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월곶부터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을 월판선 노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청역과 광명역은 신안산선을 공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청역이라든가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신규 역사가 생기는 곳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 역사가 생기는 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교통의 호재로 인해 가지고 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진말 4만 한진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를 살펴보시면 시흥시 장곡동에 있고요. 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접근성이 좀 제한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아파트들, 신규 역사가 생기는 곳들은 좀 관심 갖고 볼만한 지역이고요. 준공은 1999년 799세대의 10개동 아파트이고요. 이제 시흥시청역이 있습니다. 이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요. 추후에는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이에요. 신안산선이라든가 월판선이 지나가게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저평가의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추후에 이러한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인프라 확충 그리고 개발에 따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말 4만 한진 아파트의 위치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의 접근성이 좀 힘든 그런 구시가지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월판선이 생기는 장곡역의 위치가 이곳입니다. 굉장히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이제 월판선이 생기게 된다면 월판선을 통해 가지고 시흥시청역 그리고 판교까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로 거듭날 것 같아요. 이 시흥시청 인근에 신축 아파트들도 있지만은 구축의 구시가지의 지역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 구시가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축의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누리면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볼만한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시면 시흥시 장곡동의 진말 4만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 24평형이 2021년 9월에 4억 6,700만원 11층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 6월 22일에 3억 1,000만원 4층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1억 6천만원 떨어졌고요. 34%가 하락한 가격이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 현장을 간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상승의 폭이 상당히 컸다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생기려면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 생긴 후에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을 살펴본다면 이 아파트가 4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2억 9,500만원까지 2억 원대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거래 가격은 4층이 3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생기는 곳에 24평형의 2억대 아파트, 3억 초반대 아파트 이런 지역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고점 대비 떨어진 곳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가의 아파트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광명역 파크자의 아파트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은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17년에
건축이 되었고 875세대 7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역 인근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역 인근에 광명역 파크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성과 또 광명역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역사를 이용할 수 있고 KTX라든가 신안산선, 월판선의 호재까지도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면은 이제 코스트코라든가 그리고 이케아가 이 위쪽에 있고요.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중앙대 병원까지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들도 지금 월판선과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이 주변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광명역 파크자이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광명역 파크자이 35평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14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26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6월 30일에는 12층이 10억 8천만원까지 떨어져서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원까지 하락한 25%의 가격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최고가 대비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6월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대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고점을 추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교통의 개선 호재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는 역세권 개발의 수혜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기사인데요. KTX 광명역, 동탄역 같은 곳들의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광명시 동별 평당 평균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직동 KTX 광명역 일대가 3,248만원으로 굉장히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만큼 이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를 보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510세대 9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의 위치이고요. 이제 위쪽을 보게 된다면 과천 제이드자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과천하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인근에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엘센트로 아파트가 GTX 호재에 따라서 의왕시에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인덕원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덕원역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 그리고 월판 인동선 같은 많은 교통의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인덕원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 직지 근접이 가능한 곳으로 보이고 또 GTX라든가 이런 개발 여건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질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덕원역 인근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런 IT 일자리들이 있고요. 또 주변에 범계역과 평촌역을 지나게 된다면 평촌 신도시의 주거 벨트 라인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덕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이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역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 510세대 33평이고요. 2021년 7월에 12억 6천만원 13층 거래가 있었고요. 2024년 6월 29일에 9억 1천만원 8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5천만원 하락했고 27%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대가 이제 500세대 남짓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덕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조용한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있고, 그리고 GTX의 호재라든가 인동선 그리고 월판선의 호재도 누릴 수 있는 인덕원역 인근에 많이 하락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월판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앞서 살펴본 의왕시 포율동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2년 12월에 많이 떨어졌던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오른 시점이고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하락의 폭이 커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상승 탄력성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월판선 인근에 대폭락 하락하고 있는 세 곳의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역사가 생기는 곳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러한 아파트들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가격 상승, 가치 상승에 따른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시청 부탁드리고, 이러한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을 가셔가지고 직접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매물은 많은지, 전세 물량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안산선 수혜지역 아파트 3곳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노선도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여의도역이 있습니다. 금융의 허브라 그러죠. 그래서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지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역으로 빠르게 직결하는 노선들, 한 번에 직결하는 이 노선들이 바로 신안산선의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쪽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여의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신안산선의 수혜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하지만은 서울 이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노선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환승역 구간이 있고요. 또한 급행역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변모하거나 트래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초지역이라든가 시흥 시청역, 그리고 중앙역, 광명역, 석수, 구로, 신풍, 영등포, 여의도 같은 역들이 이제 환승역으로 되는 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발 더 앞서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겠죠. 왜? 더블 역세권이 되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규 노선들이 생기는 곳들,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좀 살펴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역세권이 될 만한 지역들, 그리고 수혜가 될 만한 곳들을 좀 같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 참고만 하시고요. 이러한 지역들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신안산선 개통이 이제 지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 개통을 예정했는데 지금 2026년 12월로 개통이 미루어질 예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미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발이 미루어지면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실입주를 하거나 이러한 물량들의 개통 시점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선점하게 된다면 비과세 여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안산선 개통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해서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2년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 타이밍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 7월이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이 관심 노선들을 보게 되고 만약에 개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2026년
12월 이후에는 비과세 시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내가 실거주 여건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2년을 보유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수혜 지역 아파트로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단지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2년 7월에 건축이 되었고 1764세대 19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안양천이 있고요. 안양천 좌측으로는 이제 광명이 있어서 광명의 주거벨트 라인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면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흥 사거리역이 생기는 곳이 이곳인데요. 시흥 사거리역이 생기게 되면은 금융의 허브인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시흥 사거리역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는 입지입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면은 이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35평 같은 경우에 2021년 9월에 11억 3천만원 17층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 6월 27일에는 8억 8,500만원 19층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원 현재 하락돼서 거래가 되었고 22% 하락된 금액입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높게 가격이 올랐던 시점이 2021년 최고점을 찍고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지금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호재가 계속 이야기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4년 6월 같은 경우에 8억 8,500만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만원의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보면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라고 부동산 전화통에 불이 났다.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그 시점에 많은 외곽에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남서울 힐스테이트처럼 입지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 입지한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노도강, 금관구 같은 경우에 신축도 9억 원 이하의 매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에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지금 현재 전 고점 대비 80%를 넘어갔고요. 90% 이상까지 회귀한 곳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이 좀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좀 거래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11억 원대까지 올랐지만은 최근에는 9억 500만원 그리고 8억대까지 거래가 됐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신축의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 재건축 분담금이 8억,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그 돈이면 주변에 신축 아파트 또는 이제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의 거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월피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 아파트인데요. 안산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9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660세대 2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층수가 높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수혜가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이제 월피 주공 3단지의 위치이고요. 주변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중앙역 인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역에서부터 이렇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이 월피 주공 3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성포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포역이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된다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그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이제 직결 노선으로서 빠르게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재건축 수혜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들도 관심을 갖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생기게 된다면 또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재건축의 그런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 주공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2평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11월에 5억 6천만원 3층에 거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7월 5일에 4억 2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1억 4천만원이 지금 현재 하락을 했고 25% 하락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4년 7월에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3억 원대에도 하락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호재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안산선의 수혜를 볼 수 있으면서 재건축의 수혜 그리고 개발의 호재가 있는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호황기냐 아니면 부동산의 침체기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기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가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기준을 이제 평가하는 선정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라든가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의 기능 활성화 등등의 이 배점을 매겨가지고 선도 지구를 선정을 하는데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선도 지구들이 선정이 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지금 시행이 돼야지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돼야지 여타 다른 재건축 물량들도 빠르게 재건축으로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분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신안산선 등의 지하철 노선들을 빠르게 개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재건축의 수혜 지역들도 관심을 갖고 보실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상록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0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321세대 8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물량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서해선인 시흥 능곡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흥 능곡역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이 주변에 눈여겨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시네마라든가 상업시설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적인 부분은 서울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부분이었는데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면 접근성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고 시흥 능곡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주변에 있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아주 높게 가격이 형성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안산선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상록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21세대라고 하는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34평에 21년에 9월 달에 6억 9,500만 원에 6층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7월에는 5억 원에 1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2억 원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고 28% 하락된 시점입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가 7억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2억 원 가량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1월에 4억 9,500만 원까지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층이기는 하지만 5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대에도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안산선 지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세 곳의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지역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몰랐던 지역들을 보고 현장을 가고 그리고 하나 두 개씩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아파트 꼭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들 그리고 더 좋은 지역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개통이 딜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들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은 부동산의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비공개 특강과 아울러서 저와 1대1로 소통할 수 있고 저한테 1대1로 무제한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